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12장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의 회계 처리를 세 번에 걸쳐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10장, 11장에 이어서 12장도 금융자산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었죠? 바로 이 채무상품이라는 겁니다. 채무상품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와 같이 이자와 원금의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발생하는, 즉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왜 12장 요 채무 상품을 맨 마지막에 놓아두었냐면요. 이게 지금 미래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1년 후, 뭐 2년 후, 3년 후에 이자하고 원금 등이 발생이 되는데 요 미래에 유입될 현금을 지금 시점에서 일단 자산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첫 번째 절에서 보게 될 현재 가치 계산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가치? 뭐 처음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학생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12장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현재 가치 측정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회계원리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전반부에서 3장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과 같은 이 결산 수정 공개를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회계원리 후반부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은 지금 하는 12장 현재가치 측정이 들어가는 회계처리입니다. 현재가치 측정은 12장뿐만 아니라 이제 12장이 끝나고 나면 13장 금융부채에도 또 한번 적용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를 배울 때 곳곳에서 현재가치 측정이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적용되는 측정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끈기를 갖고 12장 현재 가치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재 464페이지로 가보면요.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리가 현재 10%라고 할 때, 지금 현재 금리는 10%보다 훨씬 낮지만 이제 암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로 정하자고요. 지금 10,000원을 받는 것과 1년 후에 10,000원을 받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못 받게 될 손상의 위험을 이제 배제를 해보자고요. 지금 10,000원을 받는 것과 1년 후 10,000원을 받는 것. 금액이 같으냐는 거죠. 지금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 아니죠.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10% 이자가 발생이 되는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면 1년 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1,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은 1년 후에 10,000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10,000원을 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요. 자산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1년 후 또는 2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미수금, 매출채권 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이번 시간에 배울 우리가 채무상품 이런 것들. 그래서 1년 후에 10,000원 혹은 2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권리를 지금 시점에서 10,000원으로 인식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10,000원은 10%라면 1년 후에 11,000원과 같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두 금액을 비교하려면은 지금의 10,000원을 1년 후의 금액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게 미래 가치입니다. 지금의 10,000원은 미래 10%라면은요. 1년 후에 11,000원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년 후에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지금 금액으로 전환을 하는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 현재 가치 측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유는 자산과 부채라는 것이 미래 현금 유입액 유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얼마의 현금 유입이 있겠습니다. 혹은 1년 후에 얼마의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에 이를 지금 시점으로 전환을 하면 얼마인가 자산 부채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가치 측정 미래에 수취하거나 미래에 지급할 현금 흐름의 명목 금액이 있습니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아 10년 후에 5억 원을 받아 이런 금액 여기에 당연히 이자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를 차감한 후에 순액인 현재 가치로 지금 현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가 아니라 화폐는 시간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지금 10,000원인데 1년 후의 금액은 11,000원입니다. 1년 후에 11,000원을 받을 권리는 지금 현재 10,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10,000원으로 자산을 인식하고요. 실제로 1년 후에 가면
11,000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차이는 요 1년에 걸쳐서 인식할 이자 수익이 되겠죠. 혹은 지급할 부채라면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이자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자가 발생되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를 10,000원이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거기다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자는 10% 발생. 이럴 때 이자가 이제 발생되는 그 계산 방식은 단리라는 게 있고요. 복리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단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0,000원에 10%에 곱하기 3. 그래서 1년도, 2년도, 3년도에 1,000원, 1,000원, 1,000원씩 발생되는 방식이 단리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이미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원리금의 합계에 이자가 또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기초 원리금은 원금밖에 없겠죠. 이땐 이제 이자는 없고요. 10,000원에 10% 해가지고 1,000원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1년도 말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1,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요 1년도 말 원리금이 이제 다음 연도 초 금액으로 이월이 되고 여기에 다시 10%가 붙는 거죠. 그래서 1,100원. 그러면은 2년도 말 원리금은 11,000원과 1,100원을 합해서 12,100원. 이 금액에 다시 3년도 금액, 3년도의 이자는 12,100 곱하기 10%에서 1,210원 해서 3년도 말이 되면은 13,31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니까 이자만 합치면은 3,310원이 되잖아요. 여기는 3,000원이니까. 그래서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단리로 계산을 할 때보다 이자는 많아지겠죠. 이자에 이자가 또 붙은 셈이니까 3,310원을 합친 원금에다가 이 이자를 합친 13,310원은 이처럼 계산을 할 수도 있죠. 만 곱하기 1.1의 3승. 지금 보시면은 만 곱하기 1.1 하면은 11,000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1.1 곱하면 12,100원. 또 1.1 곱하면은 13,310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는데 회계학책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이자 계산 방식은 복리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리로 이자 계산을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거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단리의 원리금 합계는 P는 프린시플 원금입니다. 아까 원금 10,000원, 그 다음에 이자는 원금의 I는 I%, 이자율의 3년 해가지고 앞서 보았듯이 3,000원 해서 13,000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나 복리의 경우,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건데요. 10,000원에 1.1에 N 하면 여기 3년이죠. 3승. 그래서 13,310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번을 볼까요? 이제 미래가치 계산, 현재가치 계산을 다시 하는데요. 이제 단순 현금 흐름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입니다. 즉, 딱 한 번만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발생되는. 지금 우리는 자산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현금 유입이겠죠? 그래서 한 번에 현금 흐름만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지금 10,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10,000원에 이자율은 10%, 연이자는 10%를 가정하고요. 1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인가? 원리금의 합계입니다.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000원입니다. 또다시 1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인가? 또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에 2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1.1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3년 후의 미래가치는 1.1에 세제곱을 하면 될 테고. 뭐 이렇게 이제 미래가치를 계산하는데요. 자, 우리는 미래가치 계산보다 이제 현재가치 계산에 주목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산은 미래, future, 캐시 인플로우 아닙니다. 미래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개념인데요. 미래에 예를 들어 11,000원이 들어올 권리가 있대. 자산입니다. 미수금. 그러면은 11,000원 지금 이자가 10%라면은 미래에 11,000원인데 지금은 얼마로 차변의 자산을 인식할 것인가? 11,000원이 아니라 나누기 1.1. 아까 1이 갈 때는 곱하기 1.1 했으니까 다시 올 때는 나누기 1.1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이 됩니다. 만약에 2년 후에 내가 12,1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걸 여기다가 자산 12,100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현재 가치는 미래의 12,100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10%라면은 12,100원에 1.1의 제곱 하면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것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팅. 그죠? 단순 현금 흐름,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을 한번 식으로 다시 보여드린다면요. 퓨처 밸류입니다. 퓨처 밸류는 지금 현재의 현금 흐름, 프레젠트 밸류의 1 플러스 i% n승. 예를 들어 10%면 1.1에 뭐 3승, 1.1에 4년 후면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거보다는 요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건데요. 요 공식에서 요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나누기 1.1에 n승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1.1에 3승, 1.1에 뭐 예를 들어 10년 후면 10승 이걸 이제 미래 가치 계수는 곱하거나 현재 가치는 나눠야 될 텐데 바로 요 계수를 미리 1.1에 제곱하면은 뭐 곱하기 1.1 곱하기 1.1 계산기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10승 정도로 또 나오면은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 저 뒤편으로 가보면은 이제 부록이 나오는데요. 미래가치표 표 1에 가보면은 이자율별로 또 기간에 따라서 이 미래가치 계수가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겠고요. 자, 표 3, 요 현재가치 계수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나누기 1.1, 나누기 1.1의 제곱, 나누기 1.1의 세제곱, 이게 바로 이제 1.1분의 1, 1.1 제곱분의 1, 1.1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의 어떤 계수가 미리 소수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계산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표 3의 계수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후야. 그러면 1.1의 10승분의 1.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나 재무관리용 계산기라면은 뭐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가감승제만 하는 그런 계산기로 계산을 하려면은 나누기 1.1을 10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회계학책에서는 표에 나와 있는 계수를 이용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보통 이 계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후 10%라면은 이제 1.1 3승분의 1, 이 계수가 바로 0.75131, 이 계수를 주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유도를 하죠. 이제 풀어볼까요? 자, 예제 1번 현금 10만 원을 연 10%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대요. 3년 후에 받게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냐? 복리로 계산된다. 복리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복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 원에 3년 후 미래 가치는 10%일 때 10만 곱하기 1.1의 3승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표 1에 있는 미래 가치 계수표를 가보면은 기간 3, 10%, 기간이 1, 2, 3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자율 1%, 2% 이렇게 이제 해서 10%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과 10%가 붙는 요 개수가 1.331입니다. 지금 이 순간 뒤에 표 1을 가서 요 개수 테이블에 있는 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331 해서 13만 3,100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미래가치 계산이 아니라 이제 현재가치 계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3년 후에 10만 원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10%로 복리 계산되는 정기예금에 얼마나 예금을 해야 되는가? 3년 후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가 있는데 X를 3번 1.1의 3승이 10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 나누기 1.1의 3승이겠죠? 75,131원입니다. 표 3에 있는 현재 가치 계수, 즉 기간 1, 2, 3 이자율 1%, 2%에서 10%로 가보면 요 계수가 0.75131입니다. 그래서 75,131원.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10만원, 즉 3년 후에 1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미수금입니다. 지금 10만원으로 차변에 자산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75,131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의 10만원과 미래 10만원은 같을 리가 없잖아요. 3년 후 10만원은 지금 7만 5천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미래의 원타임으로 캐시플로우가 한 번 있는 것만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 번 캐시플로우스 해서 두 번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를 이제 연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현금 흐름이 한 번만 발생되는 단순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런 계산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젠 미래에 2번 이상의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미래에 3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지금 현재입니다. 제로 시점. 그런데 30만 원은 1년 후에 30만 원 혹은 뭐 3년 후에 3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10만 원, 2년 후에 10만 원, 3년 후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액이 3년 연속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건물을 사면서 대금은 총 30인데 매년 말 3분의 1씩 나눠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t 이퀄 이제 요 t 타임 제로 시점에서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미래에 받을 30만 원은 30만 원이냐? 10% 이자를 감안한다면 30만 원보다는 적겠죠. 현재가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계산 방식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1년 후 거는 10만 나누기 1.1, 2년 후는 10만 나누기 1.1의 제곱, 3년 후는 나누기 세제곱 해가지고 이걸 다 썸하면은 24만 8,685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계산하는 게 또 아주 귀찮은 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계산 방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죠. 10만 원 곱하기 1.1분의 1, 10만 원 곱하기 1.1 제곱분의 1, 10만 원 곱하기 1.1 세제곱분의 1이죠. 이를 묶으면은 10만 곱하기 1.1분의 1, 1.1 제곱분의 1, 1.1 세제곱분의 1 요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표 3에서의 요거 아닙니까? 1.1분의 1, 1.1 제곱분의 1, 1.1 세제곱분의 1 요런 계수인데요. 이게 바로 누적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 이거를 표로 좀 보여주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또 이제 부록에 가보면은요. 이런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표 4가 있는데요. 기간 3이면은 지금 1, 2, 3에 2.48685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걸 다 더하면은 2.48685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계수를 연금의 경우에는 누적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1일 때는 뭐 똑같고요. 기간 2의 누적은 요거랑 더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기간 3은 요거를 더한 2.48685. 그래서 24만 8,685. 25만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 세 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자산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냐면 30만원이 아니고 24만 8,685원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매년 말에 10만원을 받기로 했어. 그럼 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자율은 8%다 라고 하면은 이게 10만원, 10만원, 10만원에 나누기 1.08 이거는 나누기 1.08의 제곱 나누기 1.08의 세제곱 이거를 다 더한 거 아닙니까? 요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요 기간 3 8%에 이번에는 연금형가계수 테이블 4인데요. 요 계수표를 따라가 보면은 2.57710이 나옵니다. 그래서 257710.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계수표가 다 제시가 됩니다. 테이블이 있는 그 소수로 된 계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그 테이블을 꼭 테이블 3번 단순현금으로 현재가치 계산 필요한 현가계수 테이블 4번이 연금 현가계수 테이블인데요. 그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현재가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고 보자고요. 회사가 토지를 2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3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토지 20만 원, 여기에 현금 20만 원, 현금 30만 원, 처분이 10만 원 이랬는데 이번에는 당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받기로 했대. 3년 후에 지금 안 받고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금리는 10%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받지 않고 3년 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매수하는, 취득하는 쪽에서 지금 드리지 않고요. 3년 후에 드릴게요. 그러면 3년 후에 30만 원은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은 그래도 30만 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지금 30만 원, 지금 가치는 30만 원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래에 돈을 갚는다면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자동차 할부나 똑같죠. 차를 한 대 사는데 지금 현찰로 산다면은 3천만 원이래. 근데 만약에 36개월 할부로 산다면은 3천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이자죠, 이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3년 후에 30만 원을 주겠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붕괴를 하게 되면 장기 미수금이 과대 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도 과대 표시되죠. 이 장기 미수금은 얼마로 잡혀야 되냐면은 지금 당장 현금을 수취한다면 얼마일까? 현금 개념으로. 그러면 10년 후에, 아니 10년 후가 아니라 3년 후에 30만 원 아니에요. 이 금액이 지금 0, 1, 2, 3 할 때 지금 얼마인가? 현재 가치죠. 10%니까 나누기 1.1의 3승인데요. 현재 가치표 계수를 사용을 한다면 표 3에 기간 3, 금리 10% 계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0.7513일이 되고요. 곱하면은 22만 5,393원입니다. 장기 미수금.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 금액으로 자산을 잡게 되면 2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으로 과대 표시되고요. 처분 이익도 과대 표시되죠. 이 금액은 지금 당장 현금을 받았더라면 내가 수취했을 그 금액으로 표시하자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회계 처리인데요. 대금 지급 조건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이 금액은 커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찰 거래로 팔았다면 내가 요 정도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3년 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3년 후에도 그럼 22만 5,393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죠. 3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10% 이자가 매년 발생이 되는 걸로 간주해서 그럼 30만 원 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년 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30만 원보다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차이가 이자 아닙니까? 이자. 그러니까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속에는 순수한 처분 이익 말고 3년 동안의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서로 구분해야 되죠. 반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 장부 금액이 20만 원인데 명목 금액 결국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총 10만 원의 차이가 다 처분 이익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토지 처분 대금의 현재 가치는 22만 5,393원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았다면 요 금액이라는 거죠. 요 20만 원과 22만 5,393원의 차이, 요게 바로 자산의 처분 이익입니다. 요 차이는 뭘까요? 30만 원과 22만 5,393원의 차이, 즉 74,607원은 3년에 걸쳐 인식할 이자죠, 이자. 자, 앞에서는 토지를 팔면서 대금을 3년 후에 한 번에 다 받는 케이스를 가정을 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보다는 분할해서 일부씩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자, 바로 동일한 현금 흐름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것 연금입니다. 연금 형태인데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토지를 팔면서 1년 후에 10만 원, 2년 후에 10만 원, 3년 후에 1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빠지고요. 장기 미수금은 10만원, 10만원, 요 10만원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 3, 10%의 연금형가 계수를 곱하면은 2.48685에서 이번에는 248,685입니다. 그래서 단순 현금으로만 가는 좀 차이가 있죠? 자, 248,685. 결국은 요 248,685가 얘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 1년도 이자 수익 248,685의 10% 24869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1년도 말에 원금 10만 원을 한번 회수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년도 말 장기 미수금은 173554가 됩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다음 연도에는 173554의 10% 17355가 되겠죠. 그런데 2년도 말에 또 한 번 10만 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원 빠지고 90909. 자, 3년도에는 90909의 10% 909 하나. 그리고 10만 원을 또
마지막에 회수할 테니까 제로가 됩니다. 유효자율법에 따른 이 장기미수금 조정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요. 248685인데 24869 표시이자 장부 금액 조정 24869 여기까지는 앞서 단순 현금으로 매수의 테이블 요거랑 이제 다르지 않는데요. 연금에서는 이 컬럼 하나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집어넣었죠. 자, 24868호에 24869를 더하고 요거를 뺐죠. 그래서 173554. 이 원금 회수 컬럼은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인데요. 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보기는 좋죠. 17354. 요거의 10% 1735. 그래서 장기 미수금을 1735만큼 증액시키려는데 원금 회수가 또 있으니까 90909.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한번 보면은요. 처음에 24868.5였죠? 장기미수금이 1년도에 24869만큼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증액을 시키지만 10만원만큼 장기미수금 빼야 되잖아요. 현금 받고. 따라서 이때 장기미수금의 기말 장부금액은 요 17354가 될 거라고요. 여기에 다음 연도에 또 장기미수금 또 올리죠? 이자 수익 인식하고. 근데 두 번째 분할 회수금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미수금 또 감소시킵니다. 현금 받으면서. 마지막 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은 장기미수금은 이제 다 0이 돼 버리겠죠. 이런 류의 회계 처리를 앞으로 우리가 채무증권 회계 처리를 할 때 계속 이제 반복할 거고요. 중급 회계에 올라가면 뭐 수도 없이 이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 혹은 부채라면 금융부채라면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비용 계산을 수도 없이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오늘 했던 내용 적어도 2번 이상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셔야 자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 개념의 회계 처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요 12장의 두 번째 강의를 듣지 말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요 첫 번째 강의 이해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야 13장 금융부채까지 연속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